요즘 우리 분식의 인기가 그야말로 심상치 않습니다. 바삭하고 매콤 달달한 맛에 어느새 남녀노소 전 세계가 분식의 매력에 푹 빠졌다죠. 해외 음식이라면 하면 패스트푸드하면 뭐 햄버거 이런 거 하는데 우리나라의 패스트푸드는 분식이 아닐까. 그중에서도 우리의 자랑 라면은 이제 지구촌의 소울푸드가 됐습니다. 라면은 그냥 맛있어요. 질리지도 않고 계속 먹어도 상관없이 그냥 너무 맛있어요. 세계인의 입맛을 사로잡은 K라면의 생산 기지는 과연 어떤 모습일까요? 저희는 일평균 20만 개 정도 생산을 하고 있고요. 시선을 압도하는 규모입니다. 한 37가지? 그렇게 많이 들어가요. 네. 뜨겁게 불어오는 K라면의 열풍 속에서 그저 묵묵히 활약하는 작업자들. 겨울 여름에는 50도가 넘어가고 한겨울인데도 30도가 넘거든요. 옷이 다 젖어요. 한편 친근하고 든든한 한 끼, 길거리 음식의 대표 주자 떡볶이도 인기에 날개를 달았습니다. 밀려드는 주문에 눈꽃 뜰 새 없이 분주한 날들을 보내고 있다는데요. 또 일일이 떼다 보니까 손가락도 많이 저리고 아프고. 정말 손이 많이 가는군요. 인공 조미료를 안 쓰기 때문에 토마토입니다. 이탈리아 gem성 치즈인데 천연 조미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계로 뻗어가는 한국의 빨간 맛. 캐나다, 호주, 일본 수출을 하고 있고요. K분식의 명성을 드높이고 있는 숨겨진 주인공들을 만나봅니다. 전북 익산. 이곳에 축구장 17개 크기와 맞먹는 거대한 라면 생산 기지가 있습니다. 1분에 300개, 시간당 18,000개의 라면이 만들어지고 있는 곳인데요. 3공장은 면과 프레이크를 제조를 하고 있습니다. 1공장은 라면의 액상 스프 제조를 하고 있고요. 라면 종류는 현재 대략 한 70가지 정도 지금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진한 국물 맛과 쫄깃한 면발을 무기로 한번 빠져들면 헤어나오기 어려울 만큼 세계인의 입맛을 단번에 사로잡은 K라면. 그 인기의 비결을 한번 들여다볼까 하는데요. 먼저 찾아간 곳은 육수와 액상 수프를 만드는 공장입니다. 이른 아침부터 질서정연하게 시작되는 라면 공장의 하루. 위생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식품 회사인 만큼 입실 절차가 아주 까다롭습니다. 못다한 거는 이걸로 마무리. 먼지 한 톨조차 용납할 수 없는데요. 밖에 나갔다가 들어올 때는 항상 이렇게 순서대로 하고 들어가야 돼요. 무조건 해야 돼요? 네네. 화장실 한번 갔다 와도 해야 돼요. 여기서 끝이 아니죠. 구석구석 꼼꼼하게 손을 씻은 뒤 에어 샤워를 하며 손 소독을 한 번 더 거쳐야 작업장에 입장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도착한 작업의 첫 관문, 바로 원재료 선별실인데요. 라면 액상 스프 만드는 육수에 해당하는 한우 1등급 사골입니다. 1등급 사골이요? 이번엔 뭔가요? 가슴뼈 이렇게 살밭으로 드러낸 거예요. 가슴뼈를. 닭가슴뼈, 돼지뼈, 소뼈. 육수가 또 담백해지고 깊고 시원한 맛이. 하루 최대 20만 개의 라면을 생산하는 곳이니만큼 육수에 들어가는 재료의 양도, 조리를 위한 설비의 규모도 어마어마한 스케일을 자랑합니다. 올라갑니다. 조심하십시오. 거대한 육수망이 향한 곳은 자그마치 8톤 크기의 대형 솥들이 기다리고 있는 위층 작업구역인데요. 자, 여기 물 좀 채우겠습니다. 이제부터는 시간과의 싸움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냉수 방열을 12시간을 하거든요. 그 냉수 방열을 하는 목적은 뼈속에 있는 이물질이나 핏물 같은 경우를 빼는 작업이고요. 육수의 누린내를 없애기 위해 70도씨의 물로 3번이나 뼈를 세척한 뒤
본격적으로 핏물 빼기 작업에 돌입하는데요. 6시간 간격으로 물을 갈아주며 지극정성을 다해 육수를 우려냅니다. 무려 12시간 동안 핏물을 빼고 다시 6시간을 푹 끓여낸 육수인데요. 이제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끓여내기 전에 맛을 내기 위한 재료들을 추가 투입합니다. 여기 들어가는 거 다 맛있는 것들만 들어갔습니다. 그 서로의 감칠맛을 잘 혼합하기 위해서 다양한 원료를 추출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면 맛이 없을 수가 없겠네요. 6시간을 푹 끓여요. 첫 번째 액을 빼요. 육수를 뺀 다음에 이제 또 나머지 이제 기름하고 최대한 분리를 시켜요. 육수를 우려내는 데만 꼬박 하루가 필요한 인고의 작업. 하지만 아직도 갈 길이 멉니다. 공을 들인 만큼 뽀얗고 구수하게 잘 우러난 육수는 솥에 연결된 파이프를 통해 곧바로 다음 공정으로 이어지는데요. 이곳에선 어떤 작업이 이루어지는 걸까요? 이게 깨끗이 걸러주는 여과 장치고요. 이게 또 정제 시설입니다. 이게 정제 시설. 국물을 우려내잖아요. 근데 국물을 우려내면은 그 국물을 가장 순수하고 맑은 국물로 만들어야 돼요. 그러려면은 그 국물 안에 들어있는 불순물이라든가 지방을 깨끗이 제거해서 이게 이제 우리가 우려낸 국물을 이게 이제 여과와 정제를 거치기 전이 이거고요. 그리고 여과와 정제를 거친 것이 이겁니다. 나란히 놓고 보니 그 차이가 더 선명하게 대비되는군요. 라면 수프가 되기 위한 육수의 여정은 또다시 이어집니다. 이게 농축 시설입니다. 국물을 그대로 쓰면 부피가 너무 크잖아요. 요리할 때 많이 넣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부피를 최대한 축소를 시키는 설비입니다. 특히 원재료의 맛과 품질을 손실 없이 그대로 유지하기 위해 60도씨의 저온에서 진공 상태로 육수를 농축시키는데요. 20배 농축된 겁니다. 보기만 해도 진한 풍미가 전해지는 것 같습니다. 양지, 다시마, 멸치 이런 원료들을 맛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원료들은 저희들이 가장 신선한 상태를 확인해서 이게 가장 신선한 상태구나. 그게 확인된 원료를 직접 우려내서 그걸 우려내서 가장 신선한 상태로 바로 또 우리가 이런 액상 스프를 만드는 게 저희들의 강점이자 다른 데와의 차별점입니다. 가급적 자연 재료와 천연 조미료로 맛을 내려다 보니 작업자들의 손길이 더 많이 필요한데요. 스프 만드는 데 들어갑니다. 스프에 양파도 들어가요? 네. 얼큰한 맛 제품 하나에 필요한 양만 하루에 250kg이라고 합니다. 여타 제품들까지 더해지면 처리할 물량이 더 늘어나기 때문에 양파 손질에만 총 5명의 전담 직원이 투입된다고 하는군요. 다음 공정에선 또 어떤 작업을 준비하고 있을까요? 볶음 양파유라고 해갖고요. 양파 기름이네요. 예, 양파 기름입니다. 양파 기름에다가 또 양파를 넣으시네요. 그 더 맛을 더 풍미를 올리기 위해서 저희가 겹겹이 맛의 단계를 쌓아가는 동안 작업자는 한시도 눈을 뗄 수가 없습니다. 계속 보고 있어야 돼요. 한 사람은요, 이 불이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항상 옆에서 쳐다보면서 같이 맞춰줘야 되고, 타지 않게 또 잘못하면 탈 수가 있으니까 또 불 조절도 같이 해야 되고. 작업자의 이런 수고 덕분에 색감도 질감도 아주 곱게 잘 볶아진 것 같은데요. 조리가 끝난 양파 기름은 식기 전에 곧바로 다음 공정으로 출발합니다. 이제 각자 준비한 재료들을 한데 모아 본격적으로 액상 수프를 배합할 차례입니다. 육중한 교반기가 서서히 움직이기 시작하고 뒤를 이어 갖가지 원료들이 속속 도착하는데요. 지금 보면 사골 액기스라고 저희가 회사에서 만드는 사골 액기스가 있거든요. 소고기 시즌이라고 기름 같은 거, 다시마,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저희 감칠맛 도는 거 있잖아요. 37가지 그렇게 많이 들어가요. 예. 제품마다 들어가는 원료의 수가 워낙 다양하고 많다 보니 혹시라도 누락되거나 섞이는 일이 없도록 작업 순서에 따라 미리 정렬해 놓고 차근차근 배합을 시작하는 작업자. 그런데 지금 들어가는 이건 뭔가요? 사고 응수객이라고 하죠. 자, 도방 좀 돌려주실래요? 무게가 상당해 보이는데요. 배합은 기계가 해도 계속해서 재료를 들어 옮겨야 하니 웬만한 체력으로는 쉽지 않은 일입니다. 40에서 50kg 정도 됩니다. 100개 정도 하는 거예요. 몸으로 쓰는 거라서 투입할 때 다 몸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그 어깨랑 이제 그쪽이 많이 아프죠. 재료가 하나씩 더해질 때마다 수프의 농도도 점점 되직해지는데요. 이제 마지막으로 뚜껑을 덮어주고 90도씨에서 한 번 더 가열을 해줍니다. 그렇게 30여 분이 지나자 맛있는 냄새가 진동을 하는데요. 드디어 완성된 액상 수프. 그런데 완성된 수프를 한 봉지 따로 챙겨 담는 작업자. 다음 순서로 넘어가기 위해선 반드시 확인을 받아야 한답니다. 배합비도 다 정해져 있는 거잖아요. 근데도 검사를 하는 거예요? 정해져 있지만 그 원료에 따라서도 이제 항상 틀릴 수가 있기 때문에 그 혼합해서 한 번 더 확인을 하는 편입니다. 염을 측정하는 염도계, 이거는 당을 측정하는 당도계입니다. 실제 조리할 때처럼 농도를 희석해 수프 국물부터 준비하는데요. 매번 배합할 때마다 거치는 검사지만 때마다 긴장되는 건 어쩔 수가 없습니다. 너무 오차 범위가 넓다 하면은 폐기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검사는 크게 두 가지. 먼저 수치상 기준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확인합니다. 과연 기준치에 맞게 나왔을까요? 기준이 딱 맞게 잘 나왔습니다. 다음은 직접 국물 맛을 보며 오감을 이용해 수프의 맛과 향 그리고 색을 평가하는 관능 검사입니다. 잘 나온 거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동일합니다. 네. 사람이 먹고 이렇게 향 맡고 그러면 좀 그때그때 틀리지 않아요? 그렇긴 한데 저희가 계속 매일매일 관능을 보기 때문에 이 관능 요원분들도 그렇고 저희들도 그렇고 이제 어느 정도 숙련도가 올라와 있다고 볼 수가 있죠. 일반적인 분들이 드셔보시는 거랑은 저희는 이제 매일매일 관능을 보기 때문에 이런 이제 맛의 편차나 이런 것들을 좀 더 예민하게 감지를 할 수 있습니다. 다행히 관능 평가를 무사히 마치고 다음 공정으로 이동할 준비를 하는데요. 제품 이송해 주세요. 위층에 자리한 배합기에서 곧바로 아래층 저장 탱크로 옮겨진 액상 수프. 탱크에 담긴 수프의 무게가 900kg이나 되다 보니 한 번 옮기려고 하면 작업자가 4명 정도는 필요합니다. 도착해서는 일사불란하게 파이프 연결부터 하는데요. 지금 넥상스 포장하려고요. 그런데 탱크 안을 들여다보며 뭔가를 확인하는 작업자. 수프를 포장하기 전 한 번 더 온도를 확인해야 합니다. 살균을 해야만 보관 중에 제품이 이상 변하지 않으니까. 그리고 잠시 후 포장돼 나오는 수프 봉지를 꼼꼼히 살피는 작업자. 실링이 접착이 잘 됐는지 이곳에 대충은 없습니다. 모든 단계마다 수치를 기록으로 남기며 확인에 확인을 거듭하는 모습인데요. 어떨 때 좀 자부심 같은 거 느끼세요? 내가 만들었을 때 내가 배합을 치고 내가 시생사까지 다 해보고 해봤을 때 이번에 되게 제대로 잘 나왔네 맛있네 그때가 제일 뿌듯한 것 같아요. 잠시 후 이번엔 호스를 메고 등장해 제조 탱크를 세척하기 시작하는 작업자. 애벌 세척을 끝내자마자
직접 소단에 들어가기까지 하는데요. 이제 탱크를 닦아야 되잖아요. 아, 손으로 그렇게 다 닦으시는 거예요? 그렇죠. 이래 손이 안 닦으면 기계로 할 수가 없어요, 저희는. 아, 진짜 힘드시겠네요. 소단의 열기와 수증기까지 더해지니 그야말로 땀이 비오듯 쏟아집니다. 더워요. 작업을 끝내자마자 곧장 어디론가 향하는 작업자. 이게 없으면 저희는 아예 못해요. 겨울에도 키고 있어야 돼요. 그래도 이거는 지금 한 선선한 거예요. 한여름 되면 온몸이 그냥 올라가자마자 땀이 질질 흘리기 시작하고, 근데 그거보다 더 심한 데는 면공장 가시면 기름이 끓고 막 면이 튀기기 때문에 여기 한 2배라고 더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더 뜨거워요. 예. 더 더워요. 예. 풍문으로 전해들은 어마무시한 무더위. 확인을 안 해볼 수가 없죠. 이곳이 바로 면과 건더기 수프를 만드는 공장인데요. 첫 발을 들여놓기 무섭게 거대한 저장 탱크가 시선을 압도합니다. 여기는 저희가 밀가루를 보관하는 사일로라고 하고요. 저희는 일반 20kg 포대를 저희가 파포를 해서 보관을 하는 게 아니라 큰 탱크로리 차량을 바로 파이프로 연결을 해가지고 절대 사람의 손이 닿지 않게끔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원료가 입고되는 순간부터 외부에는 전혀 노출되지 않는 밀폐 구조로 설계된 이곳. 제품 생산에 쓰이는 원료들은 필요할 때마다 공기 이송 장치를 통해 작업장으로 곧장 전달이 되는데요. 반죽 공정으로 직접 찾아가서야 어렵사리 하얀 밀가루를 카메라에 담을 수 있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반죽 작업을 시작하는 작업장. 그런데 이 액체들의 정체는 뭘까요? 분명 물은 아닌데 말입니다. 면을 물로만 배합을 하게 되면 그렇게 맛있지 않기 때문에 육수의 진심인 공장답게 직접 뽑은 닭 육수로 면을 반죽해 면발에까지 풍미를 더한다는군요. 파이프를 타고 내려온 밀가루와 이곳의 특제 배합수가 만나면 촉촉한 가루 형태의 1차 반죽, 생지가 만들어지게 되는데요. MSG와 착색제, 향미료 등을 쓰지 않고 자연 원료로 반죽의 맛을 내야 하니 온도와 습도에 민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생지 온도에 따라서 제면실 내려갔을 때 그 반죽의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저희가 꼭 확인을 해서 내립니다. 특히 면발에 균일한 식감을 주기 위해 무려 10번이나 롤러를 지내게 되는데요. 반죽이 끝난 거를 저희가 롤러로 압착을 시켜서 면대를 형성을 해주고 최종적으로 꼬불꼬불 거리는 면대를 만들어주는 공정입니다. 점차적으로 얇게 총 7단 롤러를 진행을 하면서 최종적으로 0.1mm까지 줄어들게 됩니다. 최상의 쫄깃한 맛을 구현해내기 위해 수시로 반죽의 숙성 정도를 확인하며 공분서주하는 작업자. 시선은 반죽에, 손은 롤러에 집중하면 오늘도 면발 사수에 여념이 없습니다. 반죽이 특성이 계속 바뀌기 때문에 균일한 반죽이 내려오면 좋은데요. 여기 이제 반죽마다 조금씩 변화가 있어서 그걸 맞춰주기 위해서 이제 조금씩 아변을 더 세게 해주거나 약하게 해주거나 누르는 정도를 이제 변경을 해주는 겁니다. 계속 확인해야 됩니다. 15분에 한 번씩은 확인해야 되는 게 반죽이 15분에 한 번씩 바뀌게 되거든요. 상황이 이렇다 보니 아무리 자동화된 공장이라 해도 작업자의 역할은 여전히 중요한데요. 유유히 흘러가는 반죽들 사이에서 불현듯 이상한 점이 눈에 띌 때가 바로 그럴 때죠. 수시로 현장에서 면 반죽 불심 검문이 펼쳐집니다. 후두개라고 해서 두께를 측정해 주는 건데요. 두께가 일정하게 나와야 이제 소비자들이 먹을 때 식감에 변화가 없기 때문에. 그리고 마침내 마주한
꼬불한 면발. 면이 롤러를 빠져나오는 속도보다 닫아내는 컨베이어가 느려서 그 차이로 인해 꼬불한 모양이 만들어지는 건데요. 그냥 제거하는 작업을. 아, 불량 제거한 거예요? 이렇게 뭉친 부분을 걷어내고 불량인 부분을 표시해 놓기까지 일당백으로 활약하는 깐깐한 감독관이 있기에 오늘도 제면실의 하루는 평온하게 흘러갑니다. 제면 과정을 지나면 증숙 단계로 이어지게 되는데요. 고압 스팅기를 거치며 1차로 면발을 익혀주는 과정입니다. 라면을 처음에 증숙을 시키고 두 번의 건조를 거쳐서 면을 만드는 공정입니다. 아, 근데 어마어마하게 큰데요? 네, 아무래도 겉면은 기름에 튀기지 않고 자연 건조를 시켜야 되기 때문에 유탁 라인보다는 훨씬 공정이 크고 깁니다. 대략 여기부터 냉각까지 200m 조금 안 될 것 같습니다. 직선 거리로는 200m. 하지만 각각의 공정을 오르내려야 하는 전지적 면발 시점에선 500m는 달려가야 비로소 한 봉지의 라면으로 거듭나게 되는데요. 스팀기를 지나 거대한 라면 폭포를 거슬러 오를 때만 해도 하나의 물결처럼 이어져 있던 면발을 커팅 공정을 지나며 1인분씩 성형틀 속으로 안착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동그란 라면 모양을 갖춘 뒤 이제 열풍 건조 단계로 접어듭니다. 시작부터 초지일관, 고온 고압의 열기로 가득한 이곳. 작업자들에겐 진땀나는 공간일 수밖에 없는데요. 잘 떨어져서 잘 나오는지 제대로 나오는지 확인하는 거예요. 결국 오아시스를 찾아 떠납니다. 여름에는 50도가 넘어가고 한겨울인데도 30도가 넘거든요. 옷이 젖어요. 그 시간 열풍 건조기를 지나온 면발들은 난데없이 망치 세례를 맞고 있는데요. 가끔가다 떨어지지 않는 부분을 떨어뜨리기 위해서 저희가 아이디어를 내서 설치를 한 상황입니다. 아, 그럼 저기 면을 틀에서 떨어뜨린 역할을 하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독야 청청, 바람의 길을 걸어온 겉면의 여정은 거대한 아파트식 냉각기 안을 지그재그 층층이 오르내리며 7단계에 걸친 두 번째 건조 과정을 지나갑니다. 그렇게 장장 500m에 이르는 생산 라인을 지나온 면발들에겐 또 한 번 불심 검문이 이어지는데요. 멀쩡한 면발을 반으로 쪼갠 뒤 블렌더에 넣고 곱게 갈아내는 작업자. 이건 또 무슨 검사인지 궁금해지는군요. 라면 완성품의 수분을 측정하고 있는 겁니다. 아무래도 저희가 포장 전에 면의 마지막 공정이기 때문에 시간이 한 15분 정도 걸리는데 그 시간 동안 두근두근 합니다. 과연 어떤 결과가 나올지 덩달아 손에 땀을 쥐게 되는데요. 기존 스펙 안에는 들어왔습니다. 5,500 안에서 괜찮은 거예요? 네, 맞습니다. 다행이네요. 네, 다행입니다. 길고 긴 생산 라인의 마지막. 이제 포장 단계로 접어들게 됩니다. 역시나 방심은 금물. 여기도 매의 눈들이 계시네요. 면이 안 예쁘거나 이물이 있는 거를 선별을 해주고 있어요. 혹여 작업자의 눈을 피한다 쳐도 아마 엑스레이를 피할 수는 없을 겁니다. 이거는 아무래도 음식이기 때문에 저희가 먹다가 너무 단단한 물질이 들어가게 되면 뭐 치아나 이런 쪽에 손상을 가할 수 있고요. 또 두 번째로는 금속 검출기로는 검출하지 못하는 글라스나 세라믹 같은 것들은 금속 검출기로 검출이 안 되기 때문에 엑스레이의 밀도를 이용해서 저희가 검출을 해내고 있습니다. 구석구석 속속들이 수색을 마치고 그제야 고객들에게로 한 발짝 내디딜 준비를 마친 라면들. 그런데 낯선 작업자에게서 또다시 범상치 않은 기운이 느껴집니다.
이거 샘플 맞죠? 네, 맞습니다. 진짜 마지막에 마지막 최종 관능 검사라는데요. 아, 이게 전날 거랑 비교 검사하려고 챙겨가고 있어요. 검사실로 돌아온 관능 요원. 비교군으로 삼을 기준 샘플과 오늘 생산한 따끈따끈한 샘플을 비교 분석하게 됩니다. 저번 거랑 금일 거랑 맛이 균일하게 유지가 되고 있는지 확인하고자 매번 생산할 때마다 관능하고 있습니다. 냉철하고 정확한 검사를 위해 소수점까지 맞춰주는데요. 한두 번 해본 솜씨가 아닌 듯 판박이처럼 똑같은 조건 속에 라면을 끓여냅니다. 다 끓었습니까? 네, 드세요. 라면 회사 직원들 아니랄까봐 라면 시식에 있어서만큼은 일가견을 자랑하는 참가자들. 어떤 게 오늘 생산? 이거요. 오늘 생산한 거라서 면이 조금 단단하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그거는 시간이 지나면 면이 수분 평형을 하기 때문에 식감이 균일하게 맞춰지거든요. 저는 그거 빼고는 둘 다 양호하다고 생각합니다. 국물 맛도 괜찮고요. 항목이 정말 세세합니다. 대략 한 50가지 정도의 라면을 맨날 먹고 있습니다. 50가지? 네. 근데 그러면 안 물리세요? 아, 물리지만 1이니까 해야죠. 아, 되게 솔직하시네요. 농담이고요. 어느덧 칠흑 같은 어둠이 내려앉은 야심한 시간. 라면 공장의 하루도 끝난 것 같은데 생산 끝났으니까 청소 한번 합시다. 아니 끝이 아닌 건가요? 고무도 당당히 힘차게 등장한 작업자들. 아, 뜨거워. 아, 여기 아직 문 뜨거운데요? 네, 아직 뜨거워요. 식품 공장의 퇴근 시간은 생산 종료 시점이 아니라 청소 종료 시점이라는 사실. 광활한 생산 라인의 거대한 설비를 구석구석 꼼꼼하게 청소하는데요. 생산 끝나면 3시간씩 해야 됩니다. 3시간이요? 예. 청소가 3시간이나 걸려요? 예. 깨끗하게 해야 되니까요. 쓸고 닦고 고압 스팀 세척까지 온갖 청소법을 총동원해 살균 소독까지 끝마쳐야 비로소 퇴근입니다. 다 끝나셨어요? 네, 다 끝났습니다. 수고 정말 많으셨습니다. 직업이니까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3시간 동안 힘들지만은 이게 이제 끝나면은 또 집에 갈 수 있으니까 즐겁습니다. 네, 즐겁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예, 즐겁습니다. 아, 오늘은 저도 방송 끝나고 라면 한 그릇 해야겠습니다. 한편 라면과 함께 분식집에서 빼놓을 수 없는 간판 메뉴가 있죠. 바로 K분식의 대명사 떡볶이인데요. 주말이면 특히 가족 단위 손님들로 북적인다는 이곳. 주문하신 떡볶이, 튀김 그리고 무침만두 나왔습니다. 떡볶이랑 튀김 나왔습니다. 음식은 이쪽에 토식코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소문난 떡볶이 맛의 비밀을 슬며시 들여다보니 매장에서 직접 떡을 쪄서 가래떡을 뽑는답니다. 저희 햅쌀입니다. 저희는 당일 뽑은 떡볶이 떡입니다. 오전에도 한번 뽑고 오후에도 뽑고 하루에 2번. 아, 직접 뽑으시는 거예요? 직접 뽑습니다. 항상 쫄깃한 떡을 제공해드리기 위해서. 손님들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하루도 어김없이 쌀을 불리고 떡을 뽑으며 아침을 여는데요. 다 짜졌습니다. 이제 떡을 뽑을 거예요. 뽀얗게 잘 쪄진 백설기를 그 자리에서 곧바로 재병기에 옮겨 뽑아내는 가래떡의 맛은 이미 그 자체로 대적할 상대가 없죠. 얼마나 늘어나요? 우와!
안 나온 떡 어떠세요? 너무 맛있어요. 쫀득쫀득. 떡이 워낙 맛있으니 떡볶이 양념에도 기교를 부리지 않습니다. 물 대신 무즙을 갈아 만든 소스가 비법의 전부라는 사장님. 투박하지만 오롯이 진심을 담아 끓여낸 떡볶이입니다. 김말이도 속을 보면 참 단출한데요. 치자 반죽에 노릇하게 튀겨내고 보니 군침을 자아내게 하기엔 충분합니다. 다 아는 맛인 것 같은데 이상하게 사람을 끌어당기는 매력. 그게 바로 우리네 분식이 가진 힘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떡볶이와 튀김, 어묵과 순대, 만두까지 군침을 부르는 K 분식 한상 차림에 남녀노소 불문 흠뻑 취한 것 같은데요. 떡볶이 매워? 떡튀순 조합 아니면 이렇게 하나는 못 골라요. 분식은. 아니, 그 많던 떡볶이가 다 어디로 사라졌죠? 떡을 또 뽑아야 돼요. 다 팔렸어요. 저희 떡볶이 사랑해 주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러게 말입니다. 요즘 K 분식의 인기가 지구촌을 들썩이게 하고 있는데요. 떡볶이. 세계로 뻗어가는 K 분식의 인기. 그 중에서도 짧게는 2주, 길게는 석 달을 기다려야만 맛볼 수 있다는 떡볶이가 있는데요. 국내 주문을 소화하기에도 빠듯한데 요즘은 수출 물량까지 준비하느라 그야말로 눈코 뜰 새 없이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답니다. 오늘 저희 물건이 이제 드디어 캐나다로 또 가게 돼가지고 그래서 이제 수출 보내는 오늘 날입니다. 4,000개 정도 나가게 돼 있습니다. 앞서 수출했던 물량이 불과 일주일 만에 완판되는 바람에 서둘러 다음 물량을 보내야 한다는군요. 캐나다, 호주, 일본 등지에서 저희 거를 원해서 이제 수출을 하고 있고요. 또 내년부터는 이제 미국으로 또 나가게 계획이 돼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약 한 35억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꼭두 새벽부터 부지런히 준비해 수출 물량을 실어 보내고 나니 어느새 하루 해가 저물었습니다. 저녁 8시 30분. 갓 뽑은 밀떡이 입고되는 시간인데요. 버선발로 뛰어나가 떡부터 작업장으로 들여놓는 두 사람. 내일의 작업을 위해 미리 준비할 게 있답니다. 이게 바로 옛날식 밀떡인데요. 이제 밀떡이 두 가지인데 이렇게 저희처럼 판으로 나와서 붙어 있는 밀떡이 있고 이렇게 떨어져 있는 밀떡들이 있어요. 밀이 가지고 있는 고소한 풍미라든가 아니면 이제 식감이 이거는 그대로 살아 있다면 얘는 혼합 제제 때문에 그 고소한 맛이나 어떠한 식감이 얘 때문에 덜해요. 첨가제 없이 옛날 방식으로 만든 떡이라 작업을 하기에는 불편함이 따르지만 지금의 선택을 바꿀 생각은 없답니다. 어때? 오늘 떡 상태 어때? 잘 나왔어. 잘 나왔는데요. 고소해 확실히. 요거는 이제 10시간 이상 숙성하듯이 냉각을 해야지. 극강의 쫄깃함을 끌어내기 위해선 숙성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는군요. 어둠이 거치지도 않은 이른 새벽. 이미 전 직원이 출근을 완료하고 서둘러 작업을 시작하는 떡볶이 공장. 먼저 지난밤 숙성시켜둔 떡부터 밀키트용으로 소분해야 합니다. 이거 이제 떡 뛸거 지금 비닐 까고 있는 거예요. 첨가제 없이 밀과 소금, 물로만 만든 옛날식 밀떡은 떡볶이 양념이 잘 배어든다는 장점은 있지만 일일이 수작업을 통해 떡을 떼어내야 하는 수고를 감내해야 하는데요. 하루에 한 100판 넘어요. 손가락에 힘이 들어가요.
날마다 소화하는 작업량만 자그마치 한밀떡 550kg. 같은 자세로 한낮을 넘게 반복해서 떡을 떼어내는 일이 실상 굉장히 고단한 일인데요. 1차로 길게 쭉쭉 찢어놓은 떡은 이제 고객들이 드시기 쉽도록 한 입 크기로 잘라줘야 하는데요. 많이 힘들죠. 많이 힘들어서 손으로 하다 보니까 손목이 좀 많이 아프고 또 일일이 떼다 보니까 손가락도 좀 많이 저리고 아프고 또 서서 작업을 하다 보니까 무릎도 좀 많이 아프고 다리도 많이 아파요. 숙성하는데 10시간, 떼어내고 자르는데 2시간, 떡 작업에만 꼬박 12시간이 넘게 걸렸는데요. 그 시각 주방 안쪽에선 커다란 들통을 여러 개 준비하는데요. 지금 아침에 육수 먼저 끓입니다. 떡부터 그렇게 공을 들인 떡볶이라 육수는 어떤 재료로 끓여낼지 궁금한데요. 남해안 건멸치입니다. 부스러져요. 약간 수분기가 있어요. 저희는 그 수분기를 아예 날리거든요. 왜요? 그게 이제 잡맛이나 비린맛을 이제 없애려고. 멸치와 함께 쓰이는 또 다른 재료는 바로 다시마. 육수를 이렇게 두 가지 맛을 모두 넣고 막 그러잖아요. 아 이제 그거는 이제 육수 맛으로 먹는 음식들에 들어가는 게 맞고 저희 핵심은 또 소스에 있으니까 육수는 약간 서포트 그런 역할입니다. 문 열어줘. 아, 물 잘 끓었지? 네. 아, 여기 2개 넣어? 네. 육수는 1시간 정도만 끓여주는데요. 먼저 건지겠습니다. 1시간 이상 끓이면 비린 맛이 강해져서 오래 끓이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제 본격적인 소스 만들기에 들어갑니다. 첫 작업은 찹쌀풀. 찹쌀풀을 만드는 이유는 뭘까요? 찹쌀풀은 저희가 지금 인공 조미료를 안 쓰기 때문에 감칠맛을 끌어올려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살짝 발효를 시킵니다. 그래서 이게 찹쌀풀을 써주면 유익한 미생물들의 먹이를 만들어주는 역할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금 넣어주는 건 뭔가요? 요거는 이제 100% 쌀하고 꼬지라고 하는 곰팡이균으로 만드는 건데 감미료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감미료요? 네네네. 이게 끝이 아닙니다. 요게 이제 다시마 추출물하고 순수 양조 간장만 들어간 다른 잡스러운 건 아무것도 안 들어간 그런 간장입니다. 기장 다시마 쓰는 걸로 아는데 기장 다시마가 전 세계에서 제일 좋거든요. 인공 조미료를 안 쓰는 이유는 뭘까요? 이렇게 좀 살아있는 재료들이라고 저희가 표현을 하는데 그걸 좀 먹으면 속이 편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조미료를 좀 피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떡볶이에 한번 조미료 없는 거 한번 만들어 보자. 그래서 최대한 천연으로 맛을 낼 수 있는 재료들을 쓴다고 합니다. 사탕수수 100% 원당을 쓰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일반 정제된 설탕보다 미네랄이 살아 있어가지고 저희 미생물들의 또 원료가 되기도 합니다. 13가지의 천연 재료들을 소스에 사용한다고 합니다. 100% 마늘가루와 양파 가루도 첨가합니다. 그런데 소스 만드는데 가장 어려운 작업이 있다고 하는데요. 저으셔야 되나 봐요. 네, 한 3-4시간 동안 계속 넣고 저코를 계속 반복하는 무한 반복입니다. 네. 여기서만 쓰는 특별한 소스 재료가 있다고 합니다.
이건 이제 이탈리아 경성 치즈인데 파르메자노 레지아노라고 하는 천연 조미료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많이 비싸죠? 그러니까 치즈가 치즈 중에 제일 비싼 겁니다. 치즈계의 메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요? 네, 실제로 그렇게 불립니다. 네. 감칠맛을 위해 비싼 치즈까지 쓰는군요. 그거는 이제 너무 딱딱해서 저희가 쓸 수가 없습니다. 아깝네요. 근데. 아까워요. 아무래도 재료 손질 자체는 수작업으로 다 해야 합니다. 손질되어 온 재료는 본인들이 믿을 수 없기 때문에 손질 자체를 수고스럽더라도 직접 한답니다. 아까 분명 마늘 가루를 첨가했는데요. 향, 알싸한 향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고춧가루도 2가지 종류를 사용합니다. 이제 떡볶이는 매워야 하지만 그래도 이제 매운 거 못 드시는 분들도 있고 하니까 저희가 농도를 적당하게 농도를 맞추기 위해서 안 매운 거, 매운 거 이렇게 섞어서 쓰고 있습니다. 이제 계속 저어주기만 하면 끝입니다. 계속 줬네요. 팔 아프시죠? 네, 팔 아픕니다. 끝났습니다. 최소 한 하루 정도는 숙성을 시켜줘야 됩니다. 그래야지 이제 안에 있는 미생물들이 또 이렇게 발효되면서 아주 깊고 풍부한 맛이 살아나기 때문에. 이제 쉬러 가자 좀. 너 좀 쉬러 가자. 대충 다 됐지? 6시간 만에 맞는 꿀맛 같은 휴식 시간. 허리야. 내가 고생했어. 물 한 모금이 이렇게 달콤할 수가 없네요. 진짜 목표가 같았어요. 퇴사였습니다. 네? 퇴사요. 회사 나가는 거. 이거를 좀 더 있으면 못 태어나올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저 혼자서 막 발악을 하고 있었는데 옆에서 또 발악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제가 예전에 10년 전에 연인 떡볶이라고 지금의 와이프하고 떡볶이 포장마차를 했었고 그 안에 계속 소스 개발을 했었어요. 그런데 우연찮게 시기가 떡볶이 소스가 완성이 된 거예요. 제가 생각한 인공조미료 없이 맛있는 떡볶이 소스가 완성이 돼서 지금 떡볶이를 하는 거에 있어서 굉장히 자부심을 가지고 있어요. 화학회사 직장 동료였던 두 사람. 그냥 떡볶이가 마냥 좋아서 시작한 사업. 이렇게 되기까지 쉽지 않은 여정들이었습니다. 지금도 점심 식사로 매주 2번 이상은 떡볶이를 먹는다는 떡볶이에 대한 애정이 남다른 두 사람. 왔어? 오셨어요? 촬영한다며. 아니 이제 도와줘요. 그러니까 재미없겠죠? 재밌게 한번 찍어. 네, 재밌게 찍어요. 이제 경매가 이걸 먹고 내가 이걸 먹으면 맛있게 먹는 걸로 한번 찍고 액션. 네. 좀 더 맛있게 한 2개씩 먹어봐. 자본금이 크지 않을 당시 마케팅 수단은 SNS 홍보뿐이었고 크게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쭉 이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촬영을 도와주는 이는 홍건 씨의 아내인데요. 개인적으로 떡볶이를 진짜 가장 좋아하는 음식이 떡볶이인데 이제 결혼을 하고 신랑이 떡볶이 연구를 계속했어요. 결혼하고 신혼 때부터 계속 한 8년 정도 계속 했는데 점점 맛있어지는 거예요. 아 이건 팔아야 된다 할 정도로. 작업의 마지막은 포장입니다. 수고를 거친 육수와 소스, 떡들을 포장하고 내보내는 작업입니다. 자신들의 정성이 듬뿍 들어간 떡볶이를 보낼 때 어떤 마음일까요? 자식을 보내는 느낌. 예.
정성스레 만들어놓은 제품이 누군가한테는 굉장히 즐거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음식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물 끓인다 나만 부끄는 거 뒤를 쏠려면 뻔하나도 그래서 배가 불러도 이상하게 자꾸 뜨끈하는 국물 생겨